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계 경제를 경제 사상사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 케어하고 집 정리하다가 아까 좀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이제 시간이 나서 지금 자정 정도에 거의 임박해서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못 내요. 아파트에서 당연히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게 설명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잡하지도 않고 더 좋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경제사상을 세계 흐름을 읽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앞쪽에 배치한 이유는, 물론 4부는 네 번째는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제 4부를 꾸민 건데요. 일부로 배정을 한 것은 이런 사상적 토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 분석을 엉터리로 하게 되고 꼬이게 됩니다. 결국 이런 엉터리 분석을 통해서 재산이 다 사라지고 가난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상적 토대를 가장 전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쪽대본조차 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원시 사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있고 동물 잡아서 또 사람이 싣고 가는 이렇게 원시 사회를 지나서 작은 문명이 생기죠. 문명. 곡식이 이렇게 식물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죠. 그리고 발달하기 시작하죠, 사회가. 그리고 큰 문명. 이 큰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이렇게 서로 이제 혈연 관계일 수도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토지 소유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국가라는 모든 그 크기의 땅의 소유주는 사실상 왕 혼자이거나 아니면 귀족입니다. 이런 사회를 거쳐서 드디어 어떤 대항해 시대, 중세 유럽에서 해상 활동이 이제 선박 건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하면서 또 다른 과학이 거의 비슷하게 발달하면서 대항해 시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아내고 신대륙 개척에 나가죠. 그래서 어떤 자기들보다 문명이 떨어지는 곳에서 획득한 획득물 같은 것들, 그런 게 축적되고, 그런 축적된 기술과 이런 자원들, 이런 거를 토대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굳이 쇳덩어리를 힘으로 돌리지 않아도 어떤 열 에너지에 의해서, 증기기관에 의해서 자동으로 거대한 쇠가 돌아갈 수 있다는 동력을 확보하는 자동 동력을 확보하게 되죠. 산업혁명. 이때부터 세상은 급변하기 시작하죠. 생산량이 급증하죠. 생산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던 이런 시민 세력들이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이 왕이 왕으로 안 보이고 귀족이 귀족으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더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커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제거를 하죠. 그리고 시민들이 주축이 되는 근대 국가를 형성하죠. 근대 국가. 그러나 이 귀족들이 과연 죽었을까요? 살아있죠. 다 죽진 않았겠죠. 많이 살아있겠었겠죠. 그 사람들은 똑똑했고, 왜냐하면 대대손손 부유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회에 형식적으로는 다 죽은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나오는 계층이지만 결국에는 힘이 상당했던 계층이었죠. 이 연구 결과가 결국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는 너무너무 이 귀족들이 보고 이런 시민들이 봐도 너무너무 이상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 공산주의는 행복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있을 뻔하다가 없었죠. 결국에는 잠깐만 행복했었죠. 엄청난 중공업을 바탕으로 이런 산업혁명을 토대로 이런 에너지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중공업이 발달할 때 에너지가 간 거죠. 중공업이 발달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날 때는 비교적 행복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맹점 때문에 이렇게 회귀를 하게 되죠. 북한이죠, 북한. 왕조 국가로 다시 회귀하는 거죠. 생산력이 떨어지고 소수가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이런 극소수가 얘네들 혼내주고 있는 이런 국가 같지 않은 국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였고요.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드디어 그 네 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크게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떤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인 이 슈퍼개미의 개인의 생각을 많이 이제 첨부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대동소이하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 그 어떤 풍족해지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값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괴짜 같고,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알아서 잘 해석하시고요. 이렇게 자본주의는 이렇게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공산주의는 좀 정부의 규모가 크다는 걸 얘기하고, 이게 정부입니다. 정부. 사회주의는 그거보다 좀 작을 거고, 케인즈주의는 그거보다 좀 더 작을 거고, 신자유주의는 더 이제 적게 그 시장에 개입하자는 거고, 제국주의는 요만할 겁니다. 그러면 제국주의는 덩치가 엄청 큰데 왜 정부가 작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기업가, 시민, 예를 들어 시민의 힘이 이 정도 가면 힘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크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극소수의 자본가가, 소수의 자본가는 자본가고 시민은 시민인데, 너무 잘 사는 소수의 자본가만 힘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곧 이게 국가가 되는 거죠. 쌤쌤이 되는 거죠. 국가나 자본가나 소수의 자본가나. 결과적으로는 이 왕조 시대나 또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죠. 생산력은 후자로 갈수록 생산력은 증가합니다. 생산력은 예를 들어서 이게 생산력이며, 이렇게 생산력은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이게 생산력. 대신에 자원은 점점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아름다웠던 자연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 파괴되어 가는 거죠. 제국주의로 갈수록. 왜? 이쪽은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항상 부족하고. 그냥 부족이라고 적혔습니다. 부족사회라고도 헷갈리실까봐 안 적으려고 망설였었는데, 그냥 뭔가 좀 부족하다 하면서 땀을 이렇게 뻘뻘. 부족해서 막 힘든 겁니다. 이쪽은 풍족하지만. 그런데 제국주의 문제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식민지를 자꾸 만들면서 뭐 남은 거 먹고 다 베고, 철도 놓고 막 작업복 입히고 교복 입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죠. 그 원래 문화를 다 말살하고, 뭐 발전은 더 했을지 모르죠. 제국주의가 잠자는 시민들을 깨워서 작업복을 입혔다면 더 발달은 했을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무조건 잠만 자는 건 아니어서 어떤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 점점 일으켜 세우면서 돈을 준 경우도 있고, 또 억울하게 돈도 못 받고 끌려간 경우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왜 인권이 없으니까 이 강한 소수의 자본가가 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혜택받은 시민들은 예전보다 좀 삶이 나아졌을 거고, 혜택받지 못한 시민들은 예전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복불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권이 개선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인권이 완전 말살이 되는, 좋은 사회라고 결코 볼 수가 없죠. 공산주의나 제국주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는 입증하고 싶었지만 입증을 하지 못했고, 제국주의도 우리 인류가 한번 겪었지만 행복하다는 거를 입증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인류의 발자취를 보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일부는 퇴보하기도 했지만, 또 다시 이쪽으로 한번 가봤고, 끝까지 가봤고, 다시 이쪽으로 또 가게 되죠. 그러면 이쪽으로 간 사례, 이런 거를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비교를 하자면, 이게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2차 대전이겠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근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차 대전까지를 주로 얘기를 많이 하죠. 1910몇 년, 20년 전, 뭐 그런 느낌이죠. 1차 대전. 1차 대전.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사회복지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냥 복지라고 적겠습니다. 복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산력도 뭐 많이 늘었다,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정체기가 옵니다. 이거 이래가지고는 인류가 더 발전해야 될 게 뭔가 더 발명하고 우리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정체기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 케인주주의, 제국주의 다음에 그 케인주주의로 이제 탈출했고, 다시 제국주의에서 케인주주의로 갔다가, 케인주주의에서 또 50년대, 60년대 사회주의를 거치고, 또 사회주의에서 정체기가 오다 보니까 70년대 초반, 여기는 70년대에 이걸 갖다 영국병이라고 많이 하죠. 영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겪었죠. 복지가 처음 막 시작되면서 그 영국병을 70년대에 이제 신자유주의가 뭐냐면,
좀 국가가 좀 덜 간섭하자. 아, 국가가 좀 빠져 있자 뒤로. 그랬더니 신자유주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신자유주의가 여전히 득세하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공포의 2008년 금융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심판 없는 세상이다. 이거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심판이 없다. 심판이. 이러다 보니까 다시 심판이 있는 세상으로 가자. 그러면서 다시 또 튕겨가죠. 이쪽으로. 지금 이렇게 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느낌까지 왔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또 가고자 하는 이런 단계까지 또 와 있고, 지금 슈퍼개미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정도라고. 그 중간 단계인 한 이 정도. 슈퍼개미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는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쪽이 균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적절한 국가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은 가난하면서 성격이 삐뚤어진 친구 같은 느낌이고, 성격도 모났고, 성격이 아주 못됐습니다. 이쪽은 부자인데 성격이 못됐습니다. 아주 그냥 막 지나가는 고양이도 아, 미생물이라고 막 괴롭히고 집어 던지고, 이쪽은 동물은 사랑하지만 뭔가 맨날 형편이 힘들고,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까 막 서로 음식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 정도를 아주 좋게 보는 국가의 범주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인 느낌의 케인지안, 그러니까 케인즈라는 사람, 케인즈주의, 케인지안이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신자유주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래도 이쪽보다는 우측보다는 좌측으로 가는 게 조금 자꾸 과거에 우리가 인류가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원하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균형점 여기가 좋은 어떤 느낌인데 자꾸 이쪽에다가 나의 위치를 넣었을 때는 이쪽으로 빨려갈 것 같은, 공산주의가 나쁘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겪었는데, 사람의 인권이 맞살되는, 또 이쪽으로 가도 인권이 너무 맞살되긴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좀 풍족하게, 그래도 없이 냉장고 안에 음식이 없어갖고 막 쩔쩔 매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버릴 때 버리더라도 좀 남는 걸 원하는. 그래서 이쪽은 오케이, 이쪽은 X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교적 이쪽이다 보니까,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죠. 그냥 파란색으로 긋고, 예,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교적 이쪽이다 보니까 제가 현실적으로 놓여있는 위치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인 위치, 이 정도. 자꾸 이쪽으로 빨려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지션을 놓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가서 어떻게 보면 끌려갔는데 가장 적절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걸 타겟팅으로 하는, 그러니까 마치 냉장고에 좀 버려질지언정 좀 더 있다, 그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합격점은 여기로 보는 거죠. 진짜 합격점은 여기인데 여기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꾸 이쪽으로 빨려가 나가는 성질이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적절 포지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이런 경제 사상의 흐름을 이해하면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는 여기까지로 본다. 그리고 예,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고,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경제 흐름이 미시경제학적으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적으로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양대의 산업군이 이제 두 가지 산업군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산업군이, 어떤 산업군은 몰락하고 있고 어떤 산업군은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전체적인 어떤 이거 전체적인 크기의 이런 느낌을, 이걸 갖다 하나의 나라라고 봤을 때, 이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라는 이런 걸 하나의 세계라고 봤을 때, 이 전 세계는 거시경제학적으로 도대체 그 자산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갖고 나가고 있는지, 그런 거시경제학적으로 또 한번 3부에서 그런 분석을 갖고, 그 다음에 제 4부에서는 도대체 1부, 2부, 3부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어떤 포지션에, 어떤 산업군에 들어가고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부가 극대화되고, 이렇게 우리 인류가 자연으로 어떻게, 이 공산주의로 갈수록, 과거로 회귀할수록 자연은 행복해지는데, 또 이렇게 신자유주의, 제국주의로 갈수록 자연은 점점 파괴되어 가고, 왜냐하면 뭐 나무 같은 거를 꺾어내버릴 자유, 이 인간의 자유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막 베어내고, 이렇게 어떤 심판이 없는 세상에 와버리면 점점 세계의 이런 자연이 점점 파괴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인간의 인권이 너무 무시당하지 않는, 어떤 마살당하지 않는, 그래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부를 획득해서 그 부를 도대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만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인간이 행복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